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은행과 금융권에서 오랜 시간 일했고, 지금은 은퇴자분들의 노후 자산을 함께 설계하고 있는 재무상담사 장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특히 65살 이상이시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들으시는 내용은 여러분의 통장에 앞으로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고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연금 말고는 거의 없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상담해 드리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통장에 몇 천만 원이 남아 있어도 매일 불안합니다. 나가는 건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밀리던 공과금도 월급날만 되면 해결됐죠. 월급이란 건 돈이 많든 적든 매달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숫자가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이러다 어느 순간 바닥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하루라도 마음에 걸리면 불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투자 말고 안전하게 돈 불릴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은행 예금만 잘 활용해도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월 지급식, 예금, 그리고 65살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까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으로도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상담사별로 숙련도가 다르기도 하고 모든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돈 정보들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널리 퍼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왜 월지급식 예금이 중요한지 먼저 가장 핵심부터 설명드립니다. 누구나 이렇게 예금을 하시죠.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묵혀두고 만기 때 한꺼번에 찾으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2년짜리 예금에 넣으면 2년 뒤에 원금 4천만 원과 이자 300만 원 정도를 함께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 2년 동안 여러분은 한 번도 이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나가고 약값도 나가죠. 결국 또 다른 통장에서 돈을 뺏쓰게 됩니다. 하지만 월지급식은 다릅니다. 똑같은 4천만 원을 넣더라도 이자는 한 번에 받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치 두 번째 월급처럼 들어옵니다. 한 달에 약 12만 원 안팎이 됩니다. 40만 원에서 5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냐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12만 원이면 관리비가 해결됩니다. 약값도 해결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기본 지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 규칙적으로 흐르는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정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분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0세 여성분이셨는데 국민연금으로 매달 70만 원이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9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적금을 깨고 통장에서 계속 뺏쓰다 보니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4천만 원 월지급식 예금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매달 14만 원 정도 이자를 받게 되었고 부족하던 부분의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숨이 쉬어져요. 이번 달 전기요금은 이자에서 냈어요. 이런 마음의 평안이 노후 생활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의 방식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예금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대략 14
4%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한 달에 15만 원의 이자를 받으신다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약 13만 원 정도입니다. 2차 만원은 세금으로 사라집니다. 1년이면 24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5살 이상부터는 이 세금을 아예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65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원금 1억 원까지는 이자의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수년 동안 세금을 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난달에 상담한 73 남성 고객은 5년 동안 이자소득세로 110만 원 넘게 납부하셨습니다. 신청만 하셨다면 그 돈은 지금도 통장에 있었을 겁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이야기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한가요? 단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실전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누르고 계속 들어주세요. 작은 응원 하나가 큰 정보를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후 재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당장 크고 위험한 투자보다 지금 가진 자산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깨어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월마다 이자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내가 쓴 돈을 내가 만들어 쓰는 것. 이것만큼 당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 상담 중에 이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길은 둘이신데 자녀들이 주는 용돈에 의존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손을 벌리는 것이 자식들과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까 걱정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금 구조만 바꿔드렸습니다. 매달 12만 원이 통장에 찍히기 시작하자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이제 그 12만 원이 고맙다기보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고맙습니다. 그 말이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단계는 소득과 지출을 간단하게라도 파악하는 겁니다. 엑셀 파일 필요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 매달 나가는 필수 비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80만 원 들어오고 지출이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적어도 그 20만 원을 매달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 통장에 흩어져 있던 돈이 얼마나 되시는지, 예금과 적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얼마를 갖고 계신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자산을 찾는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숨어있는 돈을 꺼내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같은 예금이라도 금리가 모두 다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우대금리가 붙는 상품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면 그냥 기본금리로 가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금리가 연 3.8%면 1년에 4천만 원 기준으로 1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죠. 그런데 같은 상품이라도 우대 조건 충족하면 연 4.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16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기간 같은 돈인데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20만 원이면 병원비, 난방비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품 설명을 들을 때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는 얼마입니까?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받을 이자를 더 챙겼던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75 여성 고객 한 분은 이렇게 밀려있는 기회비용을 찾았죠. 그분은 연금이체 하나만 설정해도 금리가 오르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건 하나 추가하고 바로 금리가 올라
25만 원 수준이던 이자가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이면 1년에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면 댁 전기요금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노후를 바꿉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은 은행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죠. 괜찮습니다. 처음 한 번만 손주나 자녀에게 도움받으세요.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또 다른 자산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이 정보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더 많은 동년배 분들을 돕는 일이 됩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노후 투자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65살이 넘으셨다면 은행 이자를 받으실 때 원금 1억 원까지는 세금을 제로로 만듭니다. 열이 % 세율이 아니라 5%입니다. 이 혜택을 알고 계시면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담한 팔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예금이자에서 130만 원 넘는 세금을 내셨습니다.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은행은 고객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한가요? 이 한 문장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나는 예금이 꽤 있어서 은행 하나에 다 넣어두었는데 괜찮을까? 바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은행당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한 은행에 모두 넣어두면 5천만 원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누어 예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에 7천만 원, 다른 은행에 8천만 원 이렇게 나누면 전액 보호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수천만 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은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어서 매달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불확실한 투자보다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 안정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확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방식을 적용하면 한 달에 얼마를 만들 수 있지? 혹은 나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맞춰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다음 상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질문이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 중 만난 사례를 한 가지 더 공유드립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81살 여성분이셨습니다. 자녀분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 도움을 받기 조심스러워하셨고 연금도 많지 않아 앞으로 몇 년이 두려워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예금을 월 지급식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18만 원가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이 뭐가 크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리비 걱정이 사라졌고 주말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도 사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덜 무서워요. 여러분, 노후는 돈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가 진정한 재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내 돈을 잠들게 두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구조. 그리고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내는 방식. 이것이 노후 재무 설계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원래 금융이랑은 거리가 있어서 잘 모르니 그냥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 바로 여러분의 돈입니다. 그 돈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돈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모르는 만큼 돈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같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생활하시지만 어떤 분은 남들이 다 받고 있는 혜택을 모르니
혼자 손해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 설정입니다. 예금은 기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자와 활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은 1년이나 2년 만기를 선택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 주기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많다면 그 전에 이자 지급이 한 번 더 들어오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갑작스러운 지출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금융을 넣는다는 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9살 남성 한 분은 본인이 농사를 지으시며 얻은 수입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며 농사를 접었고 국민연금 외에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 사라지니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만기 수령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조를 조금 수정해 드렸습니다. 1년에 2번, 그리고 월마다 일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요. 그 결과 봄과 겨울철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예금 이자로 충당할 수 있었고 봄에 비료값 내는 것도 부담 없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예전처럼 했을 뿐인데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 나도 바뀌어야 하는구먼. 저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지금도 숨쉬고 있고 더 잘 숨쉴 수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 조금의 정보만으로도 수십 년 쌓아온 자산이 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방송 이후에도 가능한 한 많은 질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후가 더 든든해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변화되는 혜택과 새로운 금융정보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방송이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금에 넣은 돈은 원금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만히만 있으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돈의 가치가 서서히 깎여 나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예금 이자가 연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연 3%면 실제로 여러분이 얻는 실질 이익은 겨우 1%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구조를 만들어서 그 생활비를 조금씩 사용함으로써 돈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미래로 너무 미루는 것은 리스크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노후 자산은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목적보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다음 달에도 필요하고 내년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가치가 크고 바로 그것이 월 지급식 구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금융을 배울 때 가장 존경하던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숨쉬는 생물이다. 먹을 것도 주고 적당히 움직일 공간도 줘야 오래 산다. 여러분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다루면 더 오래, 더 당당하게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분명 계십니다. 나는 은행 같은 거 믿기 어렵다.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런 우려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제도가 존재합니다. 한 은행당 1억 원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든든한가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안전장치.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당당하게 도움을 원할 수 있고 손주와의 시간을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웃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웃음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서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지, 이자를 언제 받고 있는지, 세금을 내고 있는지, 만약 하나라도 확신하지 못하신다면 바로 체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진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 5가지. 이 5문장은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고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금융생활이 단단하게 변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질문은 은행 상담 창구에서 반드시 입 밖으로 꺼내셔야 하는 말입니다. 이 5문장만 정확히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의 이자는 더 올라가고 세금은 덜 나가고 안전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르신들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은퇴자의 마법의 주문. 첫째 질문입니다. 이 상품은 월 지급식으로 가능한가요? 이 한 문장 던지시는 순간 여러분의 예금은 월급을 주는 자산으로 변합니다. 한꺼번에 받는 구조에서 매달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아주 작은 요청 하나에 삶의 리듬이 바뀝니다. 둘째 질문.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5대 조건이 붙어 있으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이체하시나요? 혹은 모바일로 가입 가능하신가요? 이런 것 하나만 충족해도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셋째 질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능한가요? 나이 기준만 맞으면 당연히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14% 세금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아낀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자는 커집니다. 넷째 질문. 예금자 보호가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은행마다 동일하게 한 은행당 1억 원까지 보호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은행 직원이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설명한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산을 두 군데로 나누는 것.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수천만 원 다섯 번째 지키는 일입니다. 중도 해지 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이전에 돈을 빼시면 약속된 금리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당장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예금에 모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예금은 여러분의 생활비를 만들기 위한 엔진이지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자물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드린 5문장은 한 번 은행에서 물어보시면 그 이후로는 평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종료 전에 종이에 적어두시거나 캡처라도 해두세요. 이 5문장만 제대로 활용해도 여러분의 금융생활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절대 안 되는 내용 한 가지. 바로 예금 상품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2달 전에는 없던 새 상품이 등장하기도 하고 오늘 가장 좋은 상품이 내일은 조건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가입하고 끝내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상품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4 부부가 계시는데요. 몇 년 전 가입했던 예금이 만기되어 그대로 또 같은 예금에 넣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품이 좋았다는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금리를 보니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낮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새 상품으로만 바꾸어도 세전 기준으로 25만 원 가까이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25만 원. 한 달에 나눠서 받으면 2만 원이 넘습니다. 2만 원이면 식재료 한 번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계신 은행의 예금 금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스마트폰을 열거나 은행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단 한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돈 관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숫자 게임이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말씀드립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는 당당해지고 당당해야 내 삶이 안전해집니다.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10번 심호흡하고도 내일이 걱정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은 미래를 위한 무기이기 전에 오늘의 평안으로 쓰여야 합니다. 오늘이 불안한데 내일이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화역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죽기보다 싫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돈이 그분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공포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들어오게. 그러자 그분은 통장을 열어보는 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돈은 감정입니다. 잔고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월 지급식 예금과 비과세 제도는 여러분의 심리에 숨을 불어넣는 도구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주제, 바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평생을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손을 벌리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느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을 통해 자존감을 지키는 노후가 되어야 한다고요. 월마다 스스로 만든 용돈이 들어오면 자녀에게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벌었쓴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부모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금융 권리를 꼭 지켜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가족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새로운 금융 방식 배웠는데 같이 한 번만 봐줄래? 그 한 문장이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는 혼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빠르게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 구도를 다 잡았습니다. 이 다음은 세밀한 조정 단계입니다. 예금 하나 선택하는데도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팁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넣는 방식과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행이 노후 친화적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설명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은행에서 설명만 듣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분이 되실 겁니다. 선택은 힘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그 힘이 여러분의 평안을 만듭니다. 이제 예금 상품을 고를 때 어떤 은행이 좋은지 고르는 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가까운 은행, 직원이 친절한 은행, 오래 거래한 은행을 선택하시는데요. 노후의 중요한 기준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니어 전용 상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은행은 나이 기준만 넘으면 금리 우대가 다양하게 붙습니다. 반면 어떤 은행은 상품이 거의 없거나 우대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니어를 환영하는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관리가 쉬운가? 나이가 들수록 은행 방문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모바일로 쉽게 조회하고 이자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한 80대 어르신도 처음에 두려워하시다가 은행 앱에서 입금 글자 뜨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내 돈 받고 있구나. 마음이 정말 편하다. 셋째, 직원 응대 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고객에게 천천히 반복해 설명하는 것은 절대 친절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혹시라도 설명이 불친절하거나 불명확하다면 그 은행은 여러분의 자산을 믿고 맡길 곳이 아닙니다. 은행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은행마다 진행하는 이벤트나 우대 조건이 조금씩 바뀌니 한 번 가입하고 평생 묶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최소 반년 혹은 1년에 한 번은 점검하십시오. 자산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잔액만 보는 것은 건강검진이 아니라 체온만 재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몇 개의 은행에 분산되어 있나요? 혹시 한 곳에 모든 돈을 넣어두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건 위험 부담을 한 곳에 몰아넣는 셈입니다. 안정적인 자산은 분산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예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이나 명절 전에 이자가 한 번 들어오게 해두면 명절 용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계절에는 이자 지급일을 맞춰두면 병원비 걱정이 줄죠. 금융은 숫자 같지만 사실은 생활 리듬과 맞춰야 가장 빛을 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묻고 싶어 하실 질문을 제가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월 지급식으로 하면 원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답은 확실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금은 그대로 있고 약속된 이자가 매달 나누어 들어오는 겁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일 뿐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쓰는 방식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이자만 받아도 원금이 깎이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약속한 금리 그대로 지급됩니다. 단 조건은 하나. 중도 해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 기간을 지켜야 계약도 지켜집니다. 그래서 예금을 선택할 때 꼭 여유자금만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조용히 사라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우대 조건 자동 소멸. 어떤 분들은 연금 이체만 해도 금리가 올라갔는데 어느 날 연금 이체 계좌를 바꿔서 우대 조건이 사라진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고 이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점검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이 조용히 줄어들지 않도록 경비를 세워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 지금 쓰는 은행 앱에 들어가 예금 금리를 확인한다. 둘, 월 지급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셋,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인지 확인한다. 넷, 우대금리 조건을 체크한다. 다섯,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분산한다. 이 5단계만 완료해도 여러분의 자산은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과정을 실행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귀찮음입니다. 그 한 걸음을 넘어서느냐 아니냐가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금만 움직이면 내 삶이 가벼워진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계속해서 여러분 노후를 위한 금융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소개할 내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금만으로 생활비 전액을 마련할 수 없다면 다른 수입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조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릴 때 여러분의 노후는 가장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합입니다. 국민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예금 이자로 필수 지출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추가 안정 여력을 제공합니다. 이 구조를 저는 노후의 삼각 안정 구조라고 부릅니다. 세축이 균형 잡히면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축을 갖추는 순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를 완성하신 분들은 실제로 더 행복해지셨습니다. 돈이 문제되지 않을 때 비로소 돈 걱정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녀로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함정과 사기 구분법입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과 특히 최근에 어르신들을 노리며 나타나는 금융사기 구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은행만 다녔으니 사기당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나 조급해지고 조급한 마음은 판단을 흐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은행 상담을 받다 보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기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준다. 조건도 간단하다. 효과적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다. 그럴 때 반드시 되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이 한 문장만 있으면 절반은 걸러집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은행이 아니라 금융회사 이름을 빌린 판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원금 보장이 안 되거나 환급 구조가 복잡해져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이런 사기성 상품 특징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 10% 이상 고수익을 약속한다. 정부 지원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서류를 천천히 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서명하라고 재촉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자리를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 상담 중에 만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7살 여성 고객분이셨는데 아는 지인 소개로 국가인증, 금융상품이라며
연 10% 넘게 준다고 해서 가입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잘 들어오니 본인도 친구에게 추천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6달쯤 지나니 연락이 끊기고 회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모아두신 돈 5천만 원, 중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눈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 몰랐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랫동안 그분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노후 자산은 절대 모험하면 안 된다고.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 자산은 불려야 하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일하셨습니다. 고생하며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모험심이 아니라 지혜가 지켜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늘 이런 걱정을 하세요. 나도 가끔은 목돈으로 한번 크게 불리고 싶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한번 터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지금 가진 돈을 안전하게 묻고 그 돈이 매달 일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재무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가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월 지급식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4% 금리라면 1년에 16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13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한 달 13만 원이면 관리비와 약값 일부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65살 이상의 시니어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신청하면 그 이자 금액을 온전히 받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이상 세금으로 나가던 것이 그대로 여러분의 지갑으로 남습니다. 그 2만 원이 모이면 연 24만 원이 됩니다. 3년이면 70만 원 넘습니다. 70만 원이면 한 계절 난방 비용입니다. 그러니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계산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가능한 한 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금리 변동, 정책 변화, 또 새로운 혜택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 선택이 평생의 안전을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예금과 비과세 제도의 핵심을 다 다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음에 꼭 실천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와 펜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화면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노후 금융 생존을 위한 5줄입니다. 1. 예금은 반드시 월 지급식으로. 2.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을 최우선으로. 3. 예금자 보호 한도 고려해 분산 예치. 4. 5대 조건 유지되는지 정기 점검. 5. 절대로 고수익 광고에 흔들리지 않기. 이 5가지는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 하나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주변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나이 드신 부모님, 함께 살아온 배우자, 이웃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손해 없이 당당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후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방법, 가장 쉬운 언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휴대폰,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문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여기서 계속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